일단 오늘 제가 정한 제목, 애플 무엇으로 위기를 탈출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뭐 옛날부터 진짜 엄청난 기업이죠. 휴대폰으로도 엄청난 기업이고 컴퓨터로 원래 빵 떠가지고 이제 아이폰이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며 시총 1위도 탈환을 했던 기업인데다가 망할 거를 걱정하는 게 더 이상한 기업이기는 해요. 17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야 170선은 방어하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걱정하는 거 뭐 부자 걱정하는 거나 연예인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야. 부자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적이 매우 부진했었죠. 주당 200달러까지 바라봤었던 애플 주가가 대폭망을 하면서 168.45달러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 그래프를 살짝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을 때가 있었네요. 167달러까지 떨어졌었나 보죠.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때 이후로 이제 이 녀석이 갑자기 빵 한 4.4% 상승을 하게 되죠. 부진했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M3가 조금 심심했어. 또 애플카도 폭망하고 아이폰 15 이제 USB-C 탑재에 미국도 이제 규제를 시작했어요. 반독점법 해가지고 미국도 규제가 짠 하고 나타났고 일본도 규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저평가도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최대 215달러에서 210달러로 이제 하향 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악재들이 이제 원인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M3 칩의 심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거 쓸 거면 차라리 M2 울트라 쓰겠네 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봤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M2 울트라가 조금 더 앞섭니다. M3 맥스 칩 같은 경우가 19,000 정도의 그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줘요. 근데 M2 울트라 같은 경우가 2,000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1,000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M2가 효율성이 좋다, 또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벤치마크 성능 자체는 그렇고요. 물론 M2 울트라 같은 경우는 24코어고 M3 맥스 칩 같은 경우에 16코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코어가 내는 성능 자체는 M3가 우월하게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표면상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이상되는, 그러니까 벤치마크 점수가 뭐 4만 점, 3만 점 이렇게 높아진 그런 점수의 성능의 기계를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M2 칩이 탑재되었던 이전 세대의 코어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M3 울트라가 나왔으면은 얘기는 좀 달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M3 울트라를 무슨 일인지 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낸다, 추후에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3 칩에 대한 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좀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실리콘의 어떤 저력이 점점 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기술 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M3 칩이라고 해서 새롭게 뿅 하고 내놨을 때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게 아니냐, 조금 더 M3 울트라까지 어느 정도 설계를 맞춰놓고 그 급의 모델까지 라인업에 올려놓으면서 좀 진행을 했었어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반전이 숨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복선으로 냅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 아까 했던 애플카 타이탄 프로젝트도 한 몫을 했죠. 600명을 해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로 보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제발 애플카 좀 내놔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건너갔으니까 내놓을 일 없죠. 거의 10조 가까이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휴지 조각이 됐죠. 애플이 거의 벌어왔던 수많은 금액들을 거의 공중에다 분해시킨 격입니다. 이거 진짜 디자인도 다 나오고 뭐 어떤 설계나 뭐 생산에 관련된 모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R&D 인력에다가 무지하게 투자를 해놨어요. 사람도 많이 쓰고 엄청난 사람들을 때려 박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휴지 조각은 아니야. 이 사람들 기술력은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고 수많은 특허도 이미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 특허를 기반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결과물이 없잖아. 아웃풋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열받을만 합니다. 근데 사실 해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을 잘라내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안 그랬죠? 워낙에 이게 센 거야. 이거 10조 가까이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공중분해 됐다는 게 되게 센 거야. 600명을 해고해서 더 이제 회사가 좀 더 부유해지니까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조차도 없는 거야. 왜냐면 어마어마한 돈 쏟아부은 게 심하이가 됐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들은 이제 유관부서로 이적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애플 입장에서의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실패가 이제 기업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이제 저평가되게 된 부분이죠. 이렇게 10조 정도 때려박았으면 거의 아이폰에 준하는 뭔가가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야, 그 정도면은 진짜 세상을 두 번, 세 번쯤 바꿀 수 있는 돈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미친 거 아니냐고, 이 돈이. 한두 푼이냐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애플,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혁신의 그 애플이 맞는 거냐? 이렇게 프로젝트도 그냥 쉽게 후딱후딱 접어버리고, 이거 뭐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거 괜찮은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15 USB-C 탑재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자존심 어디 갔냐, 이거. 아이폰 15 USB-C. 물론 근데 하드웨어 상으로 보면 바꾼 게 당연합니다.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USB-C로 가면서 이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를 쓰면서 외장 하드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다녀야 할 케이블이라던가 젠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 줄기 때문에 편리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바꾼 게 지들의 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유럽들이 너네 고소 너네들은 문제야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제재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USB-C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USB-C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워낙에 좀 대기업은 변화가 느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괜히 M1 유저들만 이제 불편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드는 거죠. 네. 편의성은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15 시리즈 산 사람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된 상황이고, 아이폰 14를 산 사람들은 한 기수 넘어서 다른 걸 산다고, 14 산 사람들은 16 사고, 13 산 사람들이나 12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15로 넘어갈까 말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직 좋아 그러면서 계속 더 쓰시게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어떤 사용하고 있는 유저층 중에서 대충 한 5분의 1 정도의 아이폰 유저들만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만 편리한 거지 나머지 사람들에겐 여전히 혼란스럽죠. 관련 규제 피하려고 유럽 말을 들은 건데 이번에 또다시 한번 철퇴를 맞았죠. USB-C뿐만이 아니라 독점 관련한 부분까지도 이제 철퇴를 받게 되면서 이제 여러모로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분입니다. 주식이 폭망했던 이후에 이런 규제들이 자국 본토에서도 규제를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냥 뚜까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규제들에 미국도 일본도 이제 가세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 애플에게는 좀 큰 시장이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보다도 저렴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중인 거예요. 이제 폐쇄적 생태계 반독점 소송이 이제 미국 법으로서 이제 소송이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니네들 폰끼리 이렇게 파일 전환이 안 돼? 파일 교환이 안 돼? 너무 불편해? 이거는 너네들의 어떤 좀 횡포야? 이렇게 하면서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독점이야. 문제니까 너네들 고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억까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에어드랍이 안드로이드에까지 적용되게 해야 되냐고. 이거 만들려면 이거 나름대로 쉽지 않은데 미국도 걸려있는 상태고 일본도 가세했죠.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 발의를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앱들이 이제 휴대폰을 켰을 때 자기들의 전용 앱들만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 좋다 하고 하면서 더 이렇게 우대해주거나 시스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이제 그걸 하지 말게 해서 다양한 앱들이 앱스토어 상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똑같은 이제 출발선 상에서 출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기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때린다고 해요. 뭐 어디는 또 30%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독주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쳐맞아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앞서가는 기업일수록 어쩔 수 없이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 빼면 전 세계적으로 폰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중국에만 몇 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을 뿐인 거지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값을 올리면 그냥 그러려냐고 돈 내야 돼. 아이폰 미니가 미니 계열이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 야, 그러면 진짜 지옥인 거야. 이거 나는 아이폰 시스템 생태계에 다 묶여 있는데, 자료고 나발이고 내 모든 삶에 이 바운더리가 다 몰려 있는데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200~300만 원 내고 사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야. 그래서 비싸니까 또 계속 쳐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가격도 조금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도 좀 호환도 좀 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옳다고 보기는 봐요. 근데 얘네들도 뭐 얘네들 입장에서 뭐 할 말은 있겠지. 뭐 어쨌든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들도 이 규제에 가세하면서 애플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살펴볼 부분, 미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부분이 있었죠. 5달러나 까였다는 거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JP모건의 채터지라는 사람이 기대주가 215달러에서 21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저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터지라는 사람도 오늘 자료조사하면서 찾았는데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뭐 이사인가 뭐 누군가 모르겠어. 근데 애플이 이제 215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10달러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말이 좀 달라. 앞뒤가 좀 달라. 뭐냐면 이제 애플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그래도 기대 주가는 215달러에서 210달러로 하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 거거든. 그럼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발전을 하겠지만 최대치는 좀 더 깎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전망에 반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뜻하는 거였죠. B of A. 네, 얘네들은 225달러까지 바라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이 하반기 요 주가 곡선 그래프는 이번에 WWDC 24에서 바로 결판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이제 예측을 하셨듯이 반등 가능성은 명확합니다. 아주 용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니까 용을 당연히 써야죠. 아주 미친듯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진짜 잡다구리한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물론 이제 과거 1990년대의 애플에 비하면 훨씬 낫기는 해. 옷도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연병들을 떨고 있었던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이야 뭐 그래도 애플의 어떤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어찌됐든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파트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고 있는 부분들은 좋게 말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쟤네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전 프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TV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때려박고 있죠. 이제 일부 기사에서는 M4 칩에 대한 출시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M4 칩을 모든 프로 라인업, 그러니까 맥 라인업에다가 M4 칩을 탑재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M3 칩이 지금 현재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M4를 내놓는다는 건 솔직히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고요. M3 울트라 정도로 내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열의 디바이스에 광역으로 장착을 함으로써 AI가 애플이 관여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않겠느냐 뭐 요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WDC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이 AI이며 온 디바이스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자체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3 칩의 혁신적인 향상, 그러니까 M3 울트라 칩이 반드시 나와서 프로 라인업에 팍팍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닉 A 시리즈 칩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M3 칩의 탑재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A 시리즈 칩으로서의 좀 일관적인 발전 방향,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A 칩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할 테지만, 아이폰에 뭐 USB-C 타입도 집어넣겠다, 이제 그냥 쿨하게 M 시리즈 칩으로 아이폰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중고 부품 사용 허가로 AS 비용 인하에 대한 부분도 최근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큰 뉴스냐, 이게 무슨 주가 반등에 영향을 주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이슈는 옛날부터 진짜 지속적으로 해오던 이슈입니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 그래서 중국 배우 중에 한 명이 125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 아이폰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애플 반대한다, 난 다시는 애플 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던 사건도 최근에 한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S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이슈였습니다. 이제 중고 부품, 그러니까 도난 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에 한해서는 이런 부품들을 활용해서 AS를 진행을 하고, 가격에 대한 인하 정책도 하나둘씩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가능성에 어떤 좀 일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는 역시나 적용이 매우 느리겠죠.
호구 잡힌 대한민국 늘 그렇듯이. 네. 그리고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빼고 있다라는 기사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확대해서 신설하고 또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 이제 생산 비용 단가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수익성이 강화될 거잖아요. 좋아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눈여겨 봐지고 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결론에 좀 도달을 한 겁니다. 이제 애플이 지금 오를 시기예요. 이제 WWDC와 9월 중순쯤에 있는 아이폰 공개 행사, 두 가지의 행사가 애플에게는 가장 큰 행사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 주가 하락은 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떨어졌던 경향성을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 아까 앞서 설명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제 WWDC에서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공개할 걸로 기대가 모여지고 있고 루머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또 하드웨어 자체도 M3 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무언가, M4가 되었든 M3 울트라가 되었든 뭔가가 WWDC에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게 결론인데 이번 WWDC에서 애플이 잘하기만 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기대도 해볼 수 있겠다. 185 정도 선까지 이번 WWDC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방송이 성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185 정도 예측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늘 펠레 전공이기 때문에 185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지는 마시고요. 혁신적 AI가 발표된다면 진짜 225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지가 알아서 다 해주고 뭔가 영상 같은 것들도 자꾸 간섭하면서 자비스처럼 뭐 AI가 만들어진다면 진짜 주가 225 갈지도 몰라요. 그 비전 프로에서 까먹은 거, 애플카에서 까먹은 거 다 만회할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비스 같은 AI가 나온다면 말이죠. 근데 쉽지 않겠죠. 자연어 처리가 아직도 쉽지 않으니까 투자 정보 뿌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듣고 사지 마시고요.